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 이번 주는 울산의 의료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료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불만사항 1순위인데요.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만 없는 울산의료원을 반드시 건립하려고 건립해달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건너뛰고 지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지만 좌절됐고 울산시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이 문제를 들이밀고 있는 마당인데 때마침 나온 얘기가 울산의 의료 인프라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게 통계로 또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공공부문의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없는데 울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무턱대고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울산과 같은 규모의 도시에서 공공의료는 기본인데 말이죠. 자, 오늘 이 문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모든 이슈를 꿰뚫고 있는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것부터 한번 짚고 가죠. 공공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고요. 일단 이제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게 경남의료원 병원 사태. 폐쇄. 이게 이제 지어 놓으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적자를 감당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경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경남의료원 다시 짓거든요. 그렇습니다.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공의료는 국가가 계층이나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료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공적 의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공공의료의 비중이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료 분야에서 한 6% 정도가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커버해주고. 근데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정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니까 참 현실적으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로 갔을 때 의료원이 적자 낸다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폐쇄시킬 때만 해도 이거 뭐 의료원 없어도 되나 보다 했는데 도지사 바뀌니까 다시 짓는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공의료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된 게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홍준표발 경남의료원 사태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뜨거라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의료원은 다시 뭐 국비를 상당히 투입해가지고 우리 한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7년에 개원 예정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것도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참 안타깝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의료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코로나 사태 때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의료진이라든지 병실, 응급실 이런 의료 자원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기존 응급의료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분야가 확 부각이 됐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경우에는 폐쇄 조치가 내려져서 응급실을 비롯한 모든 의료 기능이 중지돼 가지고 응급의료 자원의 부족 사태가 심화됐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응급 환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을 방지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방역 그리고 전염병의 진료가 필수적인데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법률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제정된 이 이른바 코로나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검역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울산의 경우에는 이 같은 법의 적용이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거의 대부분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 그 병원에다가 민간에 이제 위탁하니까 경영이 좀 어려웠던 작은 병원들에게 숨통을 좀 트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기도 했고요. 이런 게 바로 속된 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그런 거죠. 의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여러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이슈 타파에서 또 의료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바로 네. 이제 최근에 이런 의료 통계 이런 부분이 또 나왔고 네. 또 울산의 그 울산대학교 병원 이전 문제 이런 게 좀 나왔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다시 다루는데 예.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리고 2022년도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울산의 인구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중장년층이거든요. 40살부터 한 64세. 60살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네, 의료 문제죠. 그렇죠. 중장년층은 역시 건강증진, 의료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 보건 의료 서비스, 공공 보건 의료 기능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한 35%였거든요. 의료 기관이 필요하다. 25%.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2020년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 보니까 보건 의료 서비스, 공공 보건 의료 확대 이런 부분이 한 4, 5%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2.9%. 예. 상당합니다. 거의 대다수 부족하다는 거고, 울산 의료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나 됐습니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84%. 이거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요구가 계속 퇴짜를 맞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데, 울산시가 한 번 더 들이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산 의료원 건립은 그 시민들의 염원인 중에 하나인데 예. 예타 면제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일단 지난 5월 달에 한번 미끄러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필요성은 굉장히 큰데 정부에서 이걸 자꾸 퇴짜를 넣으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경제성 얘기입니까? 경제성이죠, 결국. 그러니까 울산 지역 공공의료 인력, 그 병상, 치료 실적 등 각종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더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자료는 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전국의 모든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예. 2022년도 공공보건의료 통계 이걸 했는데 예. 2021년 기준으로 울산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수가 0.9. 한 개가 안 되는 거죠. 0.9. 예, 전국 예.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곳이 전남으로 12개니까 이야. 울산하고 12배 차이가 납니다. 강원이 11.7, 경북이 9.9, 충북이 7.5. 울산 다음으로 적은 곳이 경기인데 2.4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최하인데도 그 위에하고는 벌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김 이사께서 이제 숫자로 많이 제시를 해주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전국 평균이 4.4개인데 에게 울산은 0.9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예. 되죠. 의료기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가 전부 수준에 미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의료를 잠깐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 이런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이게 지금 예. 34년이 지나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실제로 울산의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14개거든요. 이거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꼴찌입니다. 예. 전남이 255.2, 울산 바로 위가 인천인데 무려 46.8, 울산보다 3.3배 많았습니다. 예, 전국 예. 평균이 123.1개. 예. 그러니까 울산의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은 0.4명, 예. 더 처참합니다. 울산 다음으로 적은 인천이 4.2명, 울산의 10배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국 평균이 25.3명인데 예. 60배가 넘거든요. 인력이 가장 많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9.7명이니까 울산하고 이야.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차이. 이야, 광주 가서 울산이 광주보다 돈 훨씬 많다고 저 자랑하고 뽐냈는데 이게 입 다물어야 되겠어요. 입 다물어야 되겠어요. 돈 많은 도시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라는 건 참 충격적인데 이런 사정이니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점유율도 바닥 수준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전문의 1인당 공공의료기관 입원 건수
이것이 울산이 가장 높다?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통계 와중에 전국에서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높은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의 1인당 공공의료기관 입원 건수는 울산이 229.5%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적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오는 분은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 얘기인데 울산이 이런 상황인데도 그놈의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에 울산의료원 예비 타당성 재조사 심의에서 울산의 의료원을 만들어줘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시켜버렸는데 이게 이제 경제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놈의 기획재정부 이렇게 욕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장사꾼 논리로 따지는 게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면 지어놓고 고급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해도 결국 울산의 많은 그 시민들 가운데 의료를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좋은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이 울산에 유치한 공공의료원은 좀 다른 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기조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한 혜택을 울산은 사실상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울산 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이번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쭉 보면 결국은 울산은 너무 의료 어떤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물론 돈이 있고 뭐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서민청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울산시가 이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두겸 시장이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 잡고 또 한번 고마해라 할 때까지 대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김 이사께서 구체적으로 아는 얘기 있으시면 이제 이게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뭐 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의료원 이런 거는 다른 도시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울산이 이야기하면 좀 우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대1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었고요. 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성 검토나 평가 이런 데 가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울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시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으로 이미 자리까지 정해놨어요. 북구 창평동에. 맞아요. 창평동. 한 2,880억 정도를 투입해갖고 500병상 규모로 지금 경남의료원이 2027년에 개원할 예정인 게 한 300병상 규모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크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자초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는 병상수를 기존 500병상은 무리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좀 낮추겠다. 350 정도로 낮추겠다. 축소해가지고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50병상이든 300병상이든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따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내놓고 난 다음에 확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노력은 어떻게든 울산의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되거든요. 울산시가 타당성 재조사의 벽을 넘지 못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정말로 대통령 공약이라는 부분 거론하고 또 울산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대정부를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설득도 하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의료 현실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수도권에서 말이죠. 응급실 찾아서 빙빙 환자가 돌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숨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이나 전문의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게 네. 울산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네. 응급 환자들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은 주말 되면 불안하다고 해요. 예. 무엇보다 주말이나 휴일에 심혈관계 환자나 추락사고 환자가 발생하면은 사실상 대책이 없는 도시가 울산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지역 응급 의료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대안 예.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하루빨리 마련돼야 해결이 가능한데요. 부자도시라는 울산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참 낯부끄러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소방청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까지 한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37,000건. 예. 이 중에 1차 재이송 건수가 31,600건, 2차가 한 5,500건 됩니다. 그러니까 재이송 사유 가운데 31%가 전문의 부재고요. 15.4%가 병상 부족인데 울산은 지난해까지 5년간 병원 측의 거부로 119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889건이나 됩니다. 예. 많습니다. 네. 이 중 1차 재이송이 782건이고요. 네. 2차 재이송까지 간 경우도 107건이나 되니까 2차까지 간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1년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응급실 뺑뺑이가 한 울산도 180건 정도 된다고. 네. 울산에서 1년 동안 180여 건이 환자를 뺑뺑이 돌렸다는 사실, 이거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이 시간 진행하면서 미처 몰랐던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한편 창피하고 한편 가슴이 답답한데 김 이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언제나 답답합니다. 언제나? 네. 예. 이 답답함을 넘어서 사실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울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당장 이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도겸 시장도 지금 취임 초기부터 울산 의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건 예.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네. 우리가 정부를 설득할 때는 이런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면은 부산이나 대구로 가야 되는데 부산이나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예. 일각을 다투는 환자들로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네. 사실 심장병 있는 분들은 말이죠.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인데. 자, 그래서 말인데요. 울산대학교 병원이 제2병원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2병원은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숫자로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의 제2병원, 이거는 이제 현재 경련 진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감도까지 간으로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경영 진단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은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곧바로 착공한다는 구상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구체화됐다고 봅니다. 네. 500병상 이상 규모로 2,500원에서 한 3,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울산대 의대의 울산으로 본과를 이전하는 부분 이런 거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울산대 병원이 확장하고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으로서는 반갑고도 환영한 얘기도 한데 입지 문제는 여전히 좀 미지수입니다. 핵심은 이제 어디다 짓느냐 이건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까 시내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성으로 따진 건가요?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시내로 안 나오죠.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재 병원에 인접한 뭐 한마음회관 옆에 체육시설 야산 이런 부분을 이제 제2병원 건립 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를 현재 병원 인근에 전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니까 울산 시민들의 의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건 좀
뭐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울산대 의대 캠퍼스에 이어서 제2 울산대 병원까지 현 계획대로 만약에 그쪽에 다 건립된다면 예. 울산의 의료 인프라가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 예. 동구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 그런 분이 물론 이제 울산대 병원 쪽에서는 굳이 동구를 벗어나서 시내에 와 있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요즘 같은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의료 문제에 있어서 시내 울산대 병원이 있는 것과 동구에 있는 것은 좀 인식의 차이라든지 아니 좀 마음적으로도 좀 그렇거든 심리적으로도 좀 시내에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아무래도 동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동구에 제2병원이 들어서는 게 적정한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해성병원 시절에라면 몰라도 대학병원은 시내하고 좀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도심이 아니고 동구에 있어서 대학병원에 이제 접근성이 좀 문제가 많은데. 자, 해성병원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해성병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해성병원이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딱 바뀔 때.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시내로 올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 얘기를 잠깐 하면은 예. 사실은 이제 거의 시내로 오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운수체육관 있는 그쪽에 울산대학교도 옆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상당히 좋죠. 구체화됐었는데 예. 그게 이제 특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의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됐는데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나 시민단체 지금 뭐 그냥 울산시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결정된 건 없다고 자꾸 그러지만 예, 그 과거에 울산대학교 병원이 시내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예. 이때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쪽에서도 그때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정말로 시내로 나오려고 생각도 했고 예. 구체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관에서 별로 적극적이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시내로 나온다. 예. 예.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속내는 이럴 겁니다. 좀 나아주기를 바란다. 자, 요런 거 어떻나? 요런 부지. 지금 울산에 요 부지가 좀 그린벨트지만 요 병원으로 하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안을 제시해가지고 예. 나와주기를 바란다면 울산대 병원에서도 못 이기는 척하고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예. 이런 입장이 아닐까 하는 게 이건 망금의 생각입니다. 예. 이게 뭐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그럴 속내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뭐 180도 확 달라졌고요. 멀리 보지 못한 그때 이제 시야가 좁았던 것도 사실이고. 자, 시간 한 1분 정도 마무리를 하시고 마치죠. 오늘 이슈 타파에서 사실 의료 문제를 다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예. 울산의 제2 울산대 병원이 들어선다면 예. 이거 시내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많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울산시나 울산대 병원 쪽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공공의료의 필요성 많았지 네. 않습니까? 네. 울산의료원과 울산대 병원, 제2병원이 만들어진다면 예. 적어도 울산이 의료 문제에서 완전히 전국 꼴찌라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예. 울산시나 울산대 병원 쪽에서 좀 생각해 주길 바라고 딱 한 가지 예. 지금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부 당국자 경제성 이야기만 하면서 자꾸 울산을 전국 꼴찌로 내버려 두는 거 예.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사학재단에다가 의료원 설립 부지를 뭐 특혜를 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간간히 들리지만 이런 걸 좀 특혜 주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노코멘트. 노코멘트. 예. 자,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